안녕하십니까, 정전화무입니다. 주말 저녁은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편안하게 TV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 제가 내일 방송을 드리려다가 너무 이거는 급하고, 물론 이미 내용을 접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늦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제가 자막에 내용을 띄웠습니다. 띄웠듯이 이 내용을 제가 접하고 참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막 스트레스가 치밀어 올라서 자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TV조선, 제가 늘 주장하고 강조하는 TV조선의 시청 거부 내용 부분에 있어서 참 잘했다. 내가 이래서 다른 방송보다도 제가 참 유달리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아마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이 서혜진이라는 TV조선의 예능국장, SBS에서 와가지고 지금 미스트롯 이거 덕분에 대박을 터뜨리면서 일학 스타에 올라서게 되었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서울대학교, 제가 조금 말하는 가운데 지나친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간대 내에 제가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다음 카트를 두 카트로 만들어서 제가 올릴 테니까 끝까지 이 내용만은 끝까지 여러분들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서혜진이라는 이 예능국장,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TV조선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역시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프로를 그런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그 분노와 화난과 항의와 빗발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눈깜짝 안 하고 여태까지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러냐? 인터뷰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못 드리고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이 사람이 다른 쪽에 또 인터뷰를 계속 해오면서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사회자의 질문은 가능하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주위에서 적이 참 많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적이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성격이 강하고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니까 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미스터 트롯에서 박선주를 영입한 그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비난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박선주를 영입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마스터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내야 하는데 이 박선주는 시청자들에게 욕먹으면은 먹는 대로 사과를 하고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와줬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시청자들이 항의가 빗발치고 이러면은 욕먹으면 중간에 흔들리고 칭찬만 늘어놓는데, 그런데 박선주는 뚝심 있게 끝까지 밀어붙여 주더라. 그래서 나와 나이가 동갑인데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일까 싶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박선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마약 중에도 아주 그 강도가 센 마약을 하다가 동남아로 돌아다니면서 마약을 하다가 잡혀서
이제 한번 처벌을 받게 됐죠. 그러한 사람입니다. 홍콩 또 뭐 태국, 일본, 서울 이런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마약을 했던 사람이고 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서 또 적발돼서 면허 취소까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정말 끝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술을 하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미쳐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예술 분야인가 모르겠습니다. 마약을 먹고 그 흥분된 상태에서 미쳐야만이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서혜진이라는 이 사람의 표현 방법, 왜냐하면 같은 레벨이다. 저는 이 박선주를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고 너도 같은 박선주와 같은 레벨이구나. 인성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고 오직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재미를 보여주기 위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네 스스로 만족하고 하는구나. 이런 같은 레벨의 인간이구나. 또 편집으로 인해서 많은 불평, 불만, 시청자 항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편집 힘이 압도적이지만은 그 때문에 압도적이다. 그리고 또 그 때문에 진상조사까지 등장했다. 우리는 스포츠나 다큐를 만드는 게 아니다. 예능을 만들기 때문에 예능을 만드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다. 98% 원영상에서 98%는 버리고 2%만 남기는 게 편집의 생명이다. 시청률 30% 무게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편집이나 또 그 영상 자막 처리 없이 그 진달래 양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자막 처리 없이 내보낸다든지 이런 부분, 또 윤태화 양이 그 쉬는 공간에서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이라든지 또 지난번 그 갈라쇼입니까? 콜센터입니까? 사랑의 콜센터 거기에서 갈라쇼 거기에서 진인 그 양지은 양이 노래를 4곡을 불렀는데 두 곡 불렀는 그 장면은 완전히 통편집에서 날려버리고 2곡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홍지훈 양은 7곡을 불렀는데 그걸 그대로 다 내보내주고 마지막 엔딩까지 그 홍지훈 양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무분별하게 자기 멋대로 보니까 이 작가라는 조윤이라는 전라남도 나주가 고향인 조윤이라는 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모든 것을 통제 관리 다 하고 있는 내용을 그 기사 내용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98% 버리고 2%를 남기는 게 편집의 생명이다. 물론 날릴 거는 날려야 되죠. 이런 경연 무대에서 어떤 특정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통편집을 시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전혀 자신에 대한 잘못이나 실수나 부족함은 전혀 인정하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편집이 지나친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열 때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으면 화가 나지 않죠. 그런데 98%가 생명이고 2%만 남겨도 30% 시청률 유지한다면 그거는 뭐 만족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미스트롯 이 경연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트롯에서 참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가 있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치열한 지옥이 재밌다. 욕도 칭찬도 참 재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 여러분 들으니까 섬찟 안 해옵니까?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뒤로 약간 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 25%, 25세, 49세가 시청률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50대, 70대가 언제나 돈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소비자들이었다. 무조건 돈입니다. 돈이고 그러니까 50대, 70대가 돈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소비자다. 이거는 완전히
투정판 같은 느낌 안 듭니까? 돈을 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어디에? 50대, 70대에게. 그러니까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완전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투정판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번 경연 프로그램이었다. 또 여기에서 지금 아내의 맛, 이게 바로 이 서혜진의 첫 작품의 대박을 터뜨리면서 계속 지금 나아가고 있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함소원이라는 진아와 그 남편, 중국 진아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인간답지 못하고 요즘 흔해 빠진 그 카드 한 장 없이 통장으로 직접 은행 가서 예금 인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부모와 자기 자신의 엄마와 그 몇십 년 동안 보지 않고 생활해온 그 모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편과의 관계. 그 남편을 알기로 물론 18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은 남편을 알기로는 완전히 자기 노예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말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고 또 자기 딸내미 있는 그 어린 딸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의 그 뭐랄까요? 로봇 같이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 어린 딸내미한테 그런 방향의 육아 교육을 하는 모습. 그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잘 해결을 하고 이제 베트남으로 또 이민을 가려고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거기에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 아내의 맛에 넣어놓고 놀아나는 꼴. 그게 그래도 시청률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자기는 춤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을 돈으로 보는 어떤 상업적인 모습. 그 다음에 시장을 발굴하는 데에 자부심을 느낀다.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다 하면서 하하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뭐 그 이상 제가 모르겠는데 지동설을 지구가 돈다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래 했는데 이거는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는 고정관념이 심하다. 남들에게 공자처럼 살라고 강요한다. 그러면은 자기 삶은 그런가? 타인의 삶을 너무 도덕주의자처럼 판단하는데 되게 웃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가서 하는 행동은 자기야 뭐 빨가벗고 춤을 추든지 자기 남편인데 남편이 인지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가 50대니까 했겠죠. 자기 집에서는 온갖 정말 정신 이상자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해도 누가 탓합니까? 그러나 자기는 공영방송의 한 재능 제작국의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모든 시청자들이 분노하고 화내고 항의를 하는데 자기가 혼자 좋다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그게 올바른 처사입니까? 이거를 자리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냥 사적으로 집에 가서 하는 행동,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누가 탓합니까? 안 하지.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자기는 사람이 공자처럼 행동하는 요즘 그런 사람이 100개 한 사람 있을까 말까. 그러나 사람을 대하고 밖에 나오면 모두가 자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그런 게 바로 인간이 됨됨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유진양보다도 못한 그 인간성을 갖고 있는 오직 돈과 그 시청률에만 눈이 멀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여자는 정말 땡땡한 여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자, 이렇게 또 표현 자체가 팽팽한 고정관념을 바늘로 한 번씩 찌르면은 바람이 싹 빠지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머릿속에 샘솟듯이 솟아난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남자라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있는 것을 보면은 화가 난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이 물론 이 사회 다 그렇습니다. 능력도 없이 윗자리에 있고 이런저런 지시를 하면은 다 보면은
돌아서면은 화가 나고 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다 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서혜진이가 말하는 표현은 한번 보십시오. 남자라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은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그만큼 적이 많고 강하다.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적이 많고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기사 내용을 쓴 사람이 바로 조선일보 김윤덕 주말뉴스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기사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또 지상 밖까지 트로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나는 힘으로 제압을 했다. 그 힘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으니까 마스터들의 권위와 또 평가 그리고 작가 노윤이라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노윤의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스터 심사 그렇게 잘 본 심사 한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위를 줍니다. 그리고 또 작가 이 작가 저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저 희망가 부를 때 미스터 트롯에서 동원군하고 입었던 그 붉은색 옷까지 다 체크를 해서 입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그랬다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회학과 학교는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주변 눈치나 말류 이런 거 뭐 전혀 뭐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무시하고 자기 그대로 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 뭐 편집 부분에도 자기 고집대로 밀고 가는 거죠. 통편집 해라. 그 다음에 자막 처리하지 마라. 모자이크 처리하지 마라. 자, 또 깡다구 있는 독종 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와 잘못은 모두 시청자와 마스터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또 시대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참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지옥에서 산다는 서혜진에게 미스트롯2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물었다.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달리던 전유진을 떨어뜨린 데에 분한 팬이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메들리 팀 미션에서 전유진이 속한 미스 유랑단은 3위를 했다. 3위 그룹에선 5명 중 3명만 다음 경연에 격권이고 김태현, 전유진 중 골라야 했다. 3명 올라갔는데 김태현과 전유진 중에 골라야 했다. 그런데 사실 유진이가 태연이보다 보여준 게 없었다. 계속 추가 합격으로 올라온 상태였다. 무엇보다 태연이가 거기에 참가한 그 마스터들에게 큰 의견이 없었다.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떨어뜨린 건 제작진으로서도 엄청난 리스크다. 그러나 유진 양을 떨어뜨린 게 대해서 신경 안 쓴다. 떨어진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제작진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거짓말을 했죠. 자, 계속 유진 양이 추가 합격으로 올라온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1차에서 조영수의 미직근한 하트였지만 올 하트를 받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손님 온다라는 노래에서 그 팀 미션에서 올 하트를 받았죠. 그 다음에 데스매치에서 노래 선곡 문제 때문에 유진 양이 성미진 양한테 고배를 마시죠. 그 한 번 거기에서 뭡니까? 추가 합격자로 올라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짓말한 게 계속 추가 합격으로 올라온 상태였다. 이거 왜 이런 인터뷰 자리에서 거짓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다 이제 거짓말까지 막 들이대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추가 합격으로 올라온 상태였다. 그 분명한 거짓말이죠. 1차 올라트,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올라트, 세 번째 데스매치에서 추가 합격으로 한 번 추가 합격으로 올라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 내려온다 해서 태연 양이 돋보였다. 그리고 유진이가 태연이보다 보여준 게 없었다. 박선주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박선주하고 이 팀 간에 전혀 어떤 그 교감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함축이 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마스터의 의견을 존중했다. 팬들의 실망은 이해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게 절대 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팬들 앞으로도 계속 팬들 시청자들의 점수는 높여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팬들의 실망은 이해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게 절대 선은 아니다. 제작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니들은 웃기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 바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책임은 떠넘기고 그 다음에 방향은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제작진이 홍지윤을 밀었다라는 음모론도 있다. 마스터들은 스타성을 중시한다. 아이돌로 오랜 기간 훈련받은 데다 실력과 미모를 겸비했으니 주목받는 데에는 김태현이 제일 높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밀어서였을까? 미스터 트롯 때도 임영웅 아니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서혜진이라는 사람 거짓말도 하고 또 시청자들과 마스터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이 정말 시청률이라면은 뭐 못할 게 없는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정말 악의 존재 미땡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나머지 빠뜨린 얘기 있으면 모아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